아마존이 미드타운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 미드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맨하탄에 있는 중심지를 말하거든요. 네. 뉴욕의 핵심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만 집중 투자하는 면 오늘 이제 한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지금 한국에서 그 상업용 부동산 이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상가라든가 그런 뭐 투자하신 분들 공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미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거기도 그것 때문에 중소기 은행들이 네. 뭐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뉴욕이나 미국의 지금 부동산 상황은요, 오히려 한국보다 저는 더 안 좋았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재택근무 안 하고 사무실로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복귀하는 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상업용 부동산 지역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나 지금 다른 나라는 그래도 좀 금리를 인하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금리 인하가 지금 최근 몇 년간은 가장 더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안 되고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한국보다 더 안 좋았고요. 작년까지도 거의 안 좋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온라인 쇼핑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들도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고, 그래서 뉴욕에서 유명 상업용 부동산들도 주택으로 비싼 비용을 들여서 개조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도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주목을 하는 건 뭐냐면은 뉴욕의 A급 최상급 부동산들을 중심으로 작년 연말부터 뭔가 좀 반등의 조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부동산 시장 부진에도 뉴욕 A급 부동산들의 이런 반등이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그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집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비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부터도 온라인 쿠팡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온라인 쇼핑에 의해서 오프라인 쇼핑은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사무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 또 밖에 나가서 사 먹는 분들보다는 그렇죠. 주문해서 예. 네, 집에서 먹는 분들도 상당히 늘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럼에도 투자할 만하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 A급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A급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상업용 부동산을 사용을 하려는 수요가 지금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돌고 돌면은 AI 혁명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한창 그 프로그래머들이 한창 고용을 많이 한다면서 대기업들이나 프로그래머들 많이 고용을 하면서 관련 사무실 수요가 늘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도 AI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그런 AI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재택근무 이제 말고 우리도 이젠 사무실 출근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라는 구조적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재택근무하는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인건비 비싼 친구들 끌어들이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최고로 좋은 오피스 빌딩 이런 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기사들이나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요게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숫자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숫자나 표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난 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전인데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보면은 되게 좀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저기 이제 보면 SASB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CMBS라고 있는데, CMBS라는 건 뭐냐면은 그 부동산 모기지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해 준 것들 유동화시키는 모기지 채권인데, 보통은 모기지 채권이라는 건 여러 물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상환하는 거나 이자 갚는 것들 하는데, SASB는 단일 물건과 단일 에셋과 단일 빌려준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한 건에 한 사람이 빌려준 걸 가지고 채권을 유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물건 한 건이 상황이 안 좋거나 임대가 잘 안 되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발행이 안 되거나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월간 그런 발행 규모인데 2023년, 23년에는 거의 한 건도 없었고요. 24년에도 매우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24년 말부터 25년 들어서 월간 발행 규모들이 거의 역사적 피크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단일 물건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기지 채권들에 대해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수요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다음 거 보시면 그러한 채권들 중에서 오피스와 관련되는 비중이 지금 최근 2025년 들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예를 들어서 단일 모기지 채권들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상가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신데 최근에 오피스 쪽이 저렇게 커지는 거는 오피스와 관련되는 수요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오피스와 관련돼서 이런 수요들이 2024년 말 25년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요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욕의 A급 부동산들로만 좀 한정이 되고요. B급 부동산들은 아직까지도 뭔가 주거로 개조를 해야 되냐, 공실률이 많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런 그런 선두적으로 몇몇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를 하셔도 가격적으로 아직 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A급 상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거기다 어떤 명목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뉴욕의 맨하탄 있지 않습니까? 맨하탄의 그 잘 나가는 월스트리트라든가 맨하탄 최고급의 뭐 몇십 층짜리 빌딩. 그래서 그 빌딩 전체를 막 한 층을 뭐 두세 건물들이 쓰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거의 뭐 여의도 최중심지의 고가 빌딩. 요런 클래스들을 말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클래스의 부동산들이 최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기업들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그런 빌딩들을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인상적인 기사 중에 하나가 2025년 5월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기사 제목이 딱 이겁니다. 아마존이 미드타운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게 미드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맨하탄에 있는 중심지를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은 그 5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아마존이 뉴욕 맨하탄에 사무실 빌딩을 새로 하나 좀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임대를 했는데 그 규모가 100만 평방피트, 그러니까 우리 평으로 말하면 2만 8천 명 규모의 사무실을 한꺼번에 임대를 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나온 이유는 아마존이 2025년 5월부터 뉴욕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 5일 오피스 근무를 의무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직원들이 주 5일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재택이나 하이브리드 했는데 지금 테크 기업 중에서 아마존이 이거를 먼저 깨고 야 뉴욕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주 5일이 의무야 라고 했고 그럼 그걸 하려고 하면은 사무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마존에 오시는 분들 정도는 퀄리티 있는 분인데 재택근무하는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럭셔리하고 화려한 뉴욕 오피스 중에 알짜배기들 여기가 싹 쓸어 담다 보니까 물건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챗GPT로 유명한 오픈 AI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작년 10월 달에 뉴욕의 첫 사무실을 오픈을 했는데 여기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럭셔리한 지역의 오피스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4월 달에 그 딜로이트라고는 회계 및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아직 건설 중인 오피스를 거의 전체 물량의 4분의 3을 선으로 우리가 내가 임대하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걸어둘 정도로 뉴욕의 그런 핵심 부동산들과 관련돼서는 되게 핫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뉴욕 포스트 1월 17일자 그 기사 제목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기업들이 다시 한번 맨하탄 오피스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가격은 치솟고 있다. 이게 기사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핵심 최고급 오피스를 트로피 오피스라고 말하는데요. 뉴욕의 트로피 오피스가 그 2023년 초에는 공실률이 17%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10.7%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뉴욕의 그런 트로피 오피스들은 그렇게 공실률이 떨어졌는데 뉴욕의 다른 사무실 공실 오피스나 다른 지역의 공실률은 거의 몇 년째 변화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오피스 시장의 양극화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그 상위 오피스들은 최근에 좀 상황이
의외로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투자할 만하다. 이거 개인들 입장에서 뭐 이 예. 빌딩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어느 정도 대규모 기업들이 뭔가 투자하거나 자산 뭐죠? 좀 금융기관 같은 데서 투자할 만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였으면 여기 나오지 않죠. 어. 제가 빌딩을 살 돈은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빌딩 살 돈이 없는데 우리 개인이. 예, 이게 이제 리츠가 가능한 겁니다. 아, 예. 이러한 것을 하는 리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산다고 할 때 집 한 채를 사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내가 소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리츠들이 분야별,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 드리는 그래 뉴욕의 맨하탄 상업용 오피스가 지금 핫해. 그러면 여기에만 집중 투자하는 리츠가 있어. 라고 했는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츠에 투자를 하시기 좋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좀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상업용이라든가 이런 업앤다운이 큰 산업 그리고 거기서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바닥일 때 매수를 했을 경우에 업황이 개선되면서 배당금도 증가하고 자산 가격도 증가하고 그리고 배당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익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금 흐름도 좋으면서 수익이 커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뉴욕의 상업용 부동산들은 전반적인 리츠 시장이나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최근 좋은 상황에서 저는 이 업황이 지금 이제 곧 도는 분위기로 현업에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츠를 사시게 되면은 앞으로 1, 2년 정도 지났을 때 배당 수익률도 높고 주가도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둘 다 모색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막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공실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아마 관련주들은 많이 빠졌겠죠. 그렇죠. 그 예. 자산으로 가지고 예. 있는 리츠주들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대기업들의 어떤 수요가 생기니까 거기에 임대하든 아니면 뭐 팔든 이로 인해서 이익이 커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지금 계속 아까부터 강조드린 것 중에 뉴욕 A급 고급 부동산 얘기만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리츠 중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리츠나 오피스 리츠들도 미국에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투자하시는 건 지금으로선 위험하고요. 위험하고. 뉴욕의 핵심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만 집중 투자하는 리츠만 제한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리츠가 뭐야? 라고 그렇죠. 얘기하면 오늘 이제 한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티커명으로 SLG라고 하는 SL 그린 리얼리티 리츠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티커명이 VNO라고 하는 보나드 리얼리티 트러스트 리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 중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그 SLG, 그러니까 그 SL 그린이라고 하는 요 리츠는 거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뉴욕 맨하탄의 최고급 오피스만 투자를 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시총이 큰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맨하탄 상업용 부동산의 포트폴리오가 거의 집중이 돼 있고요. 단순히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동산에 대한 아까 했던 모기지 채권이나 우선주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맨하탄 오피스의 중심지에 집중이 되는데, 뭐 뉴욕을 이제 혹시 맨하탄 근처 가시게 되면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의 타임스퀘어라든가 뭐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라든가 센트럴 파크 이런 데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 지역 주변에 있는 핵심 몇십 층짜리 빌딩들에 다 얘네가 가지고 있어서 네. 맨하탄 지역의 고급 부동산의 대부분 이제 오너로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분기에 보시면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보통 우리가 회계적인 실적 말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률 매출에서 그 부동산과 관련되는 각종 비용들을 차감한 수치를 순영업이익이라는 NOI라고 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1년 전 대비했을 때 10.47%나 증가를 했고요. 회사가 지금 보면은 맨하탄에 지금 오피스 임대
임대율, 그러니까 공시를 뺀 임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 기준으로 91.6%의 임대율을 기록했는데 이게 올 연말까지는 92.5%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올해 들어서 좀 더 가속화될 거로 보기 때문에 이 회사를 투자하신 걸 추천드리고, 여기는 이제 참고로 월배당을 하는데 현재 월배당 기준에 시가 배당률은 한 4.97% 되고, 저는 배당금 상승과 가격 상승이 같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보르나도하고 하는 리츠는, 여기는 이제 아까 요거보다는 조금 다른데, 그 뉴욕하고 워싱턴 DC 두 지역에 중점돼 있고 오피스하고 상가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가 쪽도 그 고급 부동산 쪽에 상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월스트리트에 프랭땅 백화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랭땅 백화점이 파리에서 굉장히 명품 백화점으로 유명한데, 여기가 최초로 미국에 지금 첫 그 매장을 연 곳이 월스트리트거든요. 근데 원래 월스트리트는 그런 패션 이런 상가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번에 들어온 거죠. 그건 뭐냐면은 요즘에 이 럭셔리한 그 고급 그 직장인들은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소비도 하고 근처에서 거주도 하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늘고 있고,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뉴욕의 고급 부동산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그 주변에 상권도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욕의 중심 부동산과 관련된 상가 부동산들도 괜찮을 거다. 근데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보르나도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 회사도 SL 그린과 함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티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SL 그린은 SLG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은 그냥 G만 쓰고, 보르나도 리얼리티 트러스트는 VNO입니다. VNO. 예, 그래서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SL 그린은 뉴욕 고급 상업용 오피스 부동산에만 집중이 돼 있고, 보르나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동산과 상가까지, 그리고 상가는 아직까지 좀 덜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근데 보니까 2021년 아니 그러니까 23년까지 계속 내리박다가 23년서부터 한 5월서부터 이게 반등이 시작이 됐네요. 예. 그래서 그때 지점에서 거의 뭐 2배, 3배 이상 오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좀 더 길게 보시면요,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상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도 지금 세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최근 수익률만 놓고 보시면 약간 재미가 없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최근 몇 년간 되게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다들 테크 기업만 보지만 어떤 분들은 또 안정적인 현금 흐름 플러스 또 현금 흐름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에서 봤을 때 이런 리츠들 중에서 이런 가치 모멘텀이 보이는 리츠는 뭐 저는 조금 지금 관점에서 투자하셔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뭐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예.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 또 차별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달러로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배당 소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관련돼서는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법안 뭐 하여튼 자신이 행하는 것들에는 아주 아름다운 네. 이름들을 붙여. 이 법안도 보니까 배당세를 최대 35% 늘리는 거, 이거 보니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군요, 이름이.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런 거 만약에 다 엄격하게 하면 미국의 주식으로 돈이 안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 강국이긴 하지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과연 금융회사들이 또 어떻게 될지, 또 그런 것들로 주가 상승이 더디면 또 미국의 많은 중산층이 어떻게 될지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트럼프 분의 말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좋은 자산이나 가치 있는 거에만 일단 투자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노이즈는 일단 무시하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일본,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좋은 주식들
좀 스터디를 했고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걸 기초로 해서 더 한번 잘 스터디하셔서 네, 좋은 투자 선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